이낙연 후보가 덮어버린 사건. 윤석열의 고발 사주, 고발 궁합, 고발 청부. 형부담으로 무섭다는 청부. 형부담. 잠깐만. 또 맥락 없는 유머를 던져. 죄송합니다. 아재. 난 처제가 없는데. 누나도 없어요. 예? 누나도 없다고. 외동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이- 남자 형제밖에 형. 없어가지고 누나도 없고요, 처제도 없고요. 뭐 그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형부는 있는데 청부가 더 무서워. 고발 형부. 참네. 이게 지금 한 20일 정도 지났어요. 사실상 추석 밥상에 윤석열의 고발 사주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재명의 대장동을 딱 올려가지고 추석 차례상에다가 그 얘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는 공수처도 수사를 했고 뭐 김웅 등의 압수수색을 했고 핸드폰도 뺏었는데 그 핸드폰에 이미 뭐 6개월 안에 들어있는 핸드폰이고 손준성도 마찬가지고요. 손준성은 아이폰을 내긴 냈는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주고 있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똑같아. 어쨌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그 윤석열 청부 고발 청부 이 건에 대해서 언론에서 디테일을 어마무시하게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뭐 그 디테일 한 구석탱이마다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밝혀진 게 없다. 그 다음 디테일로 넘어가서 이 A 가능성, B 가능성, C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로 들어가서 기사 양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상세하게 밝혀지고 있지만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계속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언론의 노력들이 보이는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봤자 결국에는 검찰에서 나온 게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가 국민의힘에서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이거는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은 달라질 수 있겠지. 고발장을 누가 썼느냐? 손준성이 직접 썼냐? 안 그러면 부하 직원이 썼냐? 안 그러면은 검찰 외부에 있는 사람이 써가지고 검찰한테 넘겨준 걸 검찰 내부에서 손준성 선을 통해서 김웅한테 넘어가냐? 이런 디테일은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그 문건이 검찰에서 국민의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그것도 검찰로 다시 들어갈 때는 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이라고 딱 특정해서 중앙지검에 접수하면 안 되고 대검에 접수해야 된다라는 특정해서 대검에 접수됐다. 그거는 다 맞는 거잖아요. 중앙지검에는 이성윤이 있고 대검에는 윤석열이 있으니 윤석열이 있는 곳에다가 접수를 해야 여기 수사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어떤 예이씨. 자 아무튼 텔레그램 캡처하면 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김웅이 손준성한테 받아서 조성은한테 줬던 사건이에요. 조성은한테만 준 건 아닐 것들이 나와.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언론이 자꾸 말장난을 치는 게 그러니까 손준성이 김웅한테 보냈을 때 손준성 보냄이라고 뜨는 그게 다른 사람, 그러니까 김웅이 조성은한테 바로 준 게 아니라 이제 마차한테 보냈다가 마차가 나한테 보내고 내가 조성은한테 보냈다.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뜨기 때문에 이게 조성은이 김웅한테 직접 바로 받은 메시지라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디테일을 몰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조성은이 손준성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다가 전화번호를 입력해 보니까 손준성으로 나오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렇죠. 최초의 전달자가 손준성이었던 거고 손준성은 그 소위 그 대검에서 범정이라고 하는 정보 캐고 다니는 그 조직의 책임자였었고 윤석열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이 사람만은 남겨달라고 했던 바로 그런 당사자였고 결국에는 지금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하듯이 수사를 시작한 바로 그 사건이에요. 뭐 그러면서 지금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은 쭈삣쭈삣 할 거예요. 손준성 저 새끼가 나를 지켜주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곧 소환한다 그러죠. 이달 안에 소환한대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당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어떤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대포폰을 한 4-5대 구해가지고 이제 퀵 서비스로 이제 손준성한테 하나,
김웅한테 하나, 그리고 이제 나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3자 통화를 하겠죠. 어떡할 거니? 우리 입을 맞춰야 되는데 어떡할 거니?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지 않을까? 영화 감독이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게 지들만의 룰이 있어갖고 야야야야 너는 내 이름이 나오는 순간 죽어라고 하는 아마 묵시적인 뭔가가 있겠죠 카rakter이. 이 엄한 시기에 그러다가 걸리면 젖대는데. 어차피 이게 시기의 문제지 이미 잣대는 거는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이 부분이 되게 웃긴 게 세상에 검찰총장이라는 놈이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을 고발해 달라고 야당에다가 사주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상 본 적이 있냐고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좋게 말하면 민주화의 상징이에요. 좋게 말하면. 그러나 그걸 고발을 사주한 놈이 검찰총장으로 의심된다면 얘는 사실상 능지처참에 준하는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게 맞죠. 그 가랑이가 유연해가지고 잘 안 찢어질 것 같아요.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미중유의 사건이라고.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이 자기 임명권자가 있는 정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야당한테 고발 사주한 사건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걸 처벌하는 법이 없는 거야. 그렇죠. 웃기잖아.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저기 그 법원 관련돼서 그 저 양승택 예, 양승태 그 관련된 그 법조농단 사건에서도 이 직권남용은 아니다. 하지만 헌법 위반한 건 맞다. 이런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이긴 한데 헌법은 위반했다. 근데 문제는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는 거예요. 처벌 조항을 왜냐면 시급히 만들어야 되겠네요. 우리 이 대한민국을 그 건국했던 그 초대 입법 그 구성원들이 이런 상상력이 없었던 거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봤잖아요. 박근혜부터 양승태 윤석열까지 봤잖아요. 이제 만약 개헌을 하게 된다면 개헌하는 헌법에 넣어야 되는 거죠. 예. 헌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이자들이 공직자가 특히 예. 이자들이 이거는 사실은 전후 관계에서는 물증이 없을 뿐이지 일반 상식선에서 보면 윤석열이 손준성을 시켜서 고발을 사주한 맞는 사건이고요. 예. 이거를 물타기 하려고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을 어디 호텔에서 만났다라고 물타기 엄청 하다가 지금 이런 거예요.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지사 측이 따박따박 반박을 하니까 이게 뭐랄까 이재명의 범죄가 아닌 느낌으로 가는 거랑 똑같이 조성은이 계속 따박따박 반박을 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에 있는 거지 이미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손준성한테 시키지 않았으면은 그 손준성이 뭐 보낸 그 문서에 윤석열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군다나 그 전체적인 얼개에서는 윤석열이 시켰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준성이 윤석열의 개인정보 같은 거를 덜렁해가지고 총성심에 요거를 김웅한테 전달하고 정전식한테 전달하고 고발해달라고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되게 웃긴 거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사실은 윤석열이 아니면 이건 전달이 불가능한 사건이었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그런 놈이 예능 나가가지고 법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해. 얼마나 역겨운지요. 형이라고 불러. 근데 뭐 잠깐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형이라고 불러 여기서 물론 예능이니까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고 그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윤석열이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채널 이름이 성열이 형이야. 국민한테 형이란 소리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깡패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고 싶습니까? 아니 성열이 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 국민들이 자기를 형이라고 부르는 약간 그러니까 뭔가 보스 기질을 깍두기 냄새가 네, 나는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시킨 거예요. 기왕 할 거면 성렬이 오빠가 낫지 않을까요? 아 그건 더 싫어. 나도 싫다. 아, 그거는 이제 뭐 김건희 작품이라는 썰이 있죠. 그러니까 그 20대를 겨냥한 뭐 사실은 뭐 아재이거나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잖아요.
할아버지죠. 60대인데. 아니 20대가 봤을 때 아버지 뻘이지. 어떻게 할아버지자. 그렇게 싫구나 윤석열. 나도 그렇게 해. 뭔가 냄새나는 느낌이어가지고. 자, 이야기 이상하게 이야기 딴 데로 세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국민의힘은 그 윤석열 쪽이 줬다고 하는 고발장을 나중에 어레인지에서 거의 베끼다시피 해서 실제로 고발했다. 8월 달에. 그렇죠. 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그 대장동 논란 속에 여기 다 묻혀버리는 바람에 이 사건 자체가 이슈에서 사라져버렸지. 그리고 마치 윤석열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능에 나오잖아, 초석에. 예. 사람들이 있어 약간 좀 정치적인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은 윤석열 인간적이네. 저렇게 보니까 뭐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네. 그 호감의 위인지만 얻어가는 건데 사실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사람의 어떤 그 비인간적인 거. 뭔가 좀 양아치스러움, 양아치스러움. 부도덕함 이런 것들이 지금 밖으로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사건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의 초유의 사건이에요, 이거. 근데 이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자체가 소환되거나 할 것까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손준성하고 김웅은 확실히 수사를 받게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윤석열의 어떤 그림자가 드러날 테고 이후에 그러니까 그 예능 프로를 통해서 이미지가 약간 좋아진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면 토론이 시작되잖아요. 국민의힘 내부 경선 주자들끼리의 이 토론이 시작될 텐데 그 토론에서 윤석열 짤 엄청 나올 겁니다. 보세요, 진짜. 안철수 짤 나왔던 거 배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간을 봤잖아요. 윤석열이 어떤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유승민, 홍준표, 하태경 이런 사람들만 해도 정말 이게 혀 놀리는 걸로는 대한민국에서 어디 빠지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근데 그 윤석열을 앉혀놓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윤석열이 어떤 방식으로든 어이? 하다 보면 비호가 씨발. 나 토론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 하다 보면 짤이 여러 나올 그게 겁니다. 뭐냐면요. 수사하던 검사들이 하는 상대 윽박 지르는 버릇이에요, 그게. 뭔가 중간중간에 그 취임새 넣는 거. 예. 아, 진짜, 씨. 그러나 저러나 지금 뭐 한동훈 포는 이스라엘 갔다 그러죠? 이게 보니까 그 아이폰 포는 회사가 2개가 있더만. 미국에 있는 그레이시프트 그리고 우리가 방송으로 가끔씩 알려드렸던 이스라엘 셀레브라이트 이렇게 있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그 아이폰 푸는 기계를 사는데 드는 기구는 1,000만 원, 2,000만 원 사이래. 동훈이가 내면 되겠네. 아. 엄청 비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연간 이용료는 410만 원에서 1,760만 원이래요.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푼다는 건 생 거짓말인 것이고 예. 그 프로그램을 사오거나 사왔어도 사용법이 익숙치 않으면 가서 풀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6자리 비번 푸는 데는 11시간밖에 안 걸린대요. 근데 10자리 비번 풀려면 12년 6개월 걸린대요. 한동안 20자리라고 근데 그랬지. 이게 그 맹점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공급하는 그 기계를 그 컴퓨터를 쓰면 10자리에 12년이 걸린다는 거고 고성능 컴퓨터로 교체를 하면 그것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자리든 이게 아이폰은 최대 20자리까지만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게 20자리까지 설정했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기상청이나 그 과학원 같은 데서 사용하는 그 슈퍼컴퓨터 있죠. 일주일만 빌리면 금방 푸는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안 내놓는다는 거는 뭔가 있는 거지. 네, 범죄 아닙니까 이미? 여기 이렇게 온 국민이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체를 이게 모르겠어.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좀 악랄한 면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운 나쁘게 이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 핸드폰을 제출을 해야 돼. 그러면 내 양심의 가책상으로라도 일단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태에서 제출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건 내 증거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법적인 피해를 받을 수는 없어요. 내 그래요? 증거는 내가 없앨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양심이나 어떤 법 감정 때문에라도 무섭잖아요. 무서워서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게 괘씸죄라도 걸릴까봐 무서워서 일단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렇죠. 제출을 하는데 이 검사들은 이 내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법적인 피해가 없다는 걸 알고 법을 있는 너무 거예요. 잘 아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직자가 사건에 연루돼서 핸드폰을 안 열면 이제 그 강제로 열게 하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안구적출 뭐 이런 거. 아니. 손가락 절단. 그러니까 강제로 열 수 있는 법을 만들자라고 만들자.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헌법에 보장된 진술 거부권에 위배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게 더 이익이 크냐에 따라서는 좀 법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한동훈 아이폰에는 그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골칫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투자를 많이 하면 돼요. 예. 자,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풀리거든요. 의지만 있으면. 아무튼 윤석열이 지금 희대의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장모는 윤석열이 검찰에 있을 동안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보셨죠? 대검이 윤석열 변호사 노릇까지, 윤석열 장모 변호사 노릇까지 해버려. 피의자에 가까운데 피해자로 만들어버리고요. 투자자로 만들어버리고요. 그 법기술이 동원됐죠. 최은순한테. 김건희가 지금 소환 직전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사실상 윤석열이 비호받은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김건희한테 10억 이상의 재산이 생겨나요. 근데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벌조차 못했습니다. 윤석열 본인이 개입되어 있는 윤우진 사건이요. 다 포함했을 때 윤석열은 그냥 법 기술자 칼제비 인간 백정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놈이 나는 법을 지키려고 왜 그 모든 법은 조국내만 지켜야 되고 우리 같은 서민만 지켜야 됩니까? 윤석열이 진짜로 국민의 존경을 받으려면 계획장군처럼 장모님 목 치고 자기 부인 목 치고 자기 측근 목 쳤다면 이런 평가 못 받았을 거예요. 가장 악랄한 검사. 심지어는 삼성으로부터 전세금 뇌물을 받은 의혹까지 있는. 근데 법으로 잘 덮어버린 그런 인간을 대선 주자 야권 1위에 놓는 대한민국은 불행의 시작인 것이죠. 현찰 2천만 원밖에 없다고? 그거 최근에 새로 생긴 돈이 있어. 나 그거 세금이나 냈는지 모르겠어요. 김건희 재산의 3분의 1은 윤석열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고 자기 공직자 재산 올라가는 게 두려우니까 나는 빈털털이다라고 가짜 이미지 메이킹을 했던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